미국의 소리 보도에 따르면은 그저께 미국의 최강 전력으로 분류가 되는 고고도 정찰기가 경기도 안산에서 강원도 홍천까지 14일이죠. 그죠? 그저께입니다. 오전 9시경부터 정확하게는 오전 8시 45분, 오후 2시경까지 약 5시간 정도 반복해서 왕복 비행을 했다. 근데 이 정찰기가 어디에 들어갔었던 정찰기냐면은 이란 폭격하기 전에 들어갔었던 정찰기고, 그 다음에 쿠바에 지금 군사적으로 봉쇄해놨거든요. 경제적으로는 압박, 정치적으로는 항복 유도, 군사적으로는 미국이 군함 배치해가지고 쿠바를 말려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쿠바 정찰할 때도 저 정찰기가 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례적으로 왜 반복적으로 5번이나 서쪽 동쪽을 왔다 갔다 했을까? 저 정찰기가 배경에 대해서 해설해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찰기의 이름은 MQ-4C 트라이튼인데 한화로 3,500억 원이나 되는 굉장히 비싸죠. 그죠? 미국이 20대만 운용 중인 최고급 전략 정찰 자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해군 최첨단 고고도 무인 정찰기로 분류가 되고, 이 정찰기가 뜨면은 다른 정찰기랑 비교했을 때 고도, 최대 비행시간, 작전 고도, 최고 속도 완전히 다릅니다.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다른 정찰기가 3만 피트 뜰 때 이 정찰기, 우리나라 한반도 왔다 갔다 한 이 정찰기가 5만 피트까지 뜰 수 있고요. 높게 가는 만큼 밑에 사진을 보시면은 더 넓게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요 임무는 해상 표적 식별하는 거고, 광력으로 해상을 감시하고 대잠수함 작전 지원을 합니다. 최대 비행 시간이 24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 그래서 상시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작전 고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생존력도 높고 관찰할 수 있는 범위도 상당히 넓다. 최고 속도가 575km, 굉장히 빠르죠. 하루 동안에 약 700만 제곱킬로미터, 한반도 면적의 32배의 광대한 해양 및 지상구역을 탐지할 수 있는 최강이죠. 그죠? 그래서 하루 동안에 한반도 면적의 32배를 탐지할 수 있는 최강 전력이 왜 도대체 한반도에 와서 왔다 갔다 했을까? 핵심 성능 360도 스캔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분석을 해봤을 때 도대체 이게 왜 왔을까? 오늘 왕훈잉이 북한 가거든요. 왜 갈까 제가? 왕훈잉은 전 세계 부정선거의 기획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왕훈잉은 전 세계에 중국의 정치력을 투입시키는 중국 시진핑 바로 옆에서 전략을 짜는 사람입니다. 왕훈잉이가 중국의 서열 4위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진핑 옆에 바로 오른팔이라는 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왕훈잉이 왜 북한에 갔을까? 14일에는 미국의 정찰기, 오늘은 왕훈잉. 그다음에 최근에 또 북한의 총리가 시진핑 만나고, 그 다음에 시진핑도 방북하고 김정은도 방북하고 서로 교류가 많죠. 그래서 왜 미국의 이 전략 자산이 우리나라에 와서 왔다 갔다 했을까? 일단은 북한과 중국의 최근에 군사적 경제적 연계가 굉장히 두꺼워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교류하는 건가? 여러 가지로 보겠죠. 중국에 어떠한 무기가 들어가는가? 왜? 중국은 이미 이란한테 군사력 지원을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또 다른 이란인 북한이 뭘 하고 있는지, 중국과 러시아와 어떤 연계를 하고 있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군사적으로도 교류를 하고 있다라면은 물자 지원 같은 것도 이제 상당히 많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관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최근에 지금 안보적인 상황을 보면은 최근에 중국이 일본한테 또 시비를 거는데 왜 시비 걸었냐면은 대만, 필리핀, 일본, 미국 등 전 세계 14개 국가가 남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영해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국제법의 판단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열받아가지고 일본 대사관 관계자를 조치하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중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남중국해의 인공성을 계속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남중국해의 중국의 영향력의 확대, 시진핑과 김정은의 교류 확대, 4월 달에 보면은 지금도 계속 도발하고 있지만 북한이 새로운 무기 강철비를 선보이면서 AI 화면이긴 하지만은 믹사일 비가 막 내리면서 서울을 초토화시키는 장면 같은 것들이 막 많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계속해서 신무기를 만들고 러시아한테 드론 배우고 러시아한테 무슨 핵무기 전수 받았다, 중국으로부터 무기 받았다, 온갖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뭐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도 뒷짐지고 있고, 후방 경계를 민간 단체한테 맡긴다, AI한테 맡긴다, 그러고 자빠졌으니까 미국이 그냥 이제 직접 하는 겁니다. 직접. 김정은이도 상반기 공개 활동이 작년에 2배죠. 체제 위기가 온 것도 있어요. 북한이 체제 위기가 와서 더 많이 까불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도 지금 긴장이 올라가니까 더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그 다음에 지금 중국도 주일미군 기지와 미국의 항모를 중국 사막에다가 모형을 만들어서 대망 침공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찰기가 지금 안 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국이 대만 침공하는 훈련하고 있고, 남중국해다가 군사기지 만들고 있고, 미사일 비 같은 거 북한이 연습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호남이라든가 띄운다라든가 이런 걸로 뉴스 도배하는 게 거의 이적 행위를 하는 거죠. 게다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에서 실전 경험을 축적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어느 정도 지금 군사적으로 강해졌는지 전방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또 석탄 불법 수출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간에 어떤 교류가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런데 이 보면은 국가 위기예요. 부정선거도 국가 위기, 그 다음에 이것도 총체적 국가 위기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가 지난달 말에 뭐라 얘기했는가? 북한 관련해서 북한이 계속 도발하고 있었거든요.
않았거든요. 그러나 괜히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대결 정책을 취해서 적대가 강화되고 충돌의 위험을 크게 만들 필요가 없다. 저러니까 미국이 정보도 차단하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저러니까 그냥 정찰기가 뭐 슥슥슥슥 다 보고 가는 거예요. 왜? 얘네들은 이런 거 안 하거든. 안규배기, 방첩사 해체, 그 다음에 드론사 해체, 최정방 경계를 병력 6,000명만 남기겠다. AI한테 맡기겠다. 저러니까 미국이 직접 안 하겠어요? 얼마나 다급하면은 쿠바랑 이란 작전을 냈었던 고고도 정찰기가 와서 이거 직접 하겠냐고. 쿠바 상공에서 12시간 이상 머물렀다라는 게 2026년 4월 19일에 뉴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정찰기가 요번에 우리 경기도 안산에서 홍천을 5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쿠바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해방시켜버리겠다, 막 쓸어버리겠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란도 실제로 폭격을 해서 지금 숙대만 만들어놨고, 이란에서 작전 투입된 정찰기, 그 다음에 쿠바에 작전 투입된 정찰기가 지금 한반도에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죠. 쿠바 수도 하바나와 그다음에 관타나모 등 여러 차례 선회를 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데이트라인을 잘 보면은 3월 16일에 쿠바를 해방시켜버리겠다. 4월 19일에 이란 전쟁을 끝내고 우리 해군이 쿠바에 뚫릴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찰기를 보내가지고 쿠바를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쿠바에서 열받아가지고 러시아 등으로부터 러시아 등할 때 여기는 누가 포함되냐면 이란, 중국이 포함될 겁니다. 실제로 이란의 드론이 지금 쿠바에 있다는 뉴스가 나왔고, 그래서 러시아, 이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드론 수백 기를 동원해서 미국 기지를 겨냥한 공격을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를 압박을 한다면 우리도 맞불렀겠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더 세게 나가서 항모 전단을 쿠바 바다에 진입시켜놨고 지금도 배치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란, 쿠바 같은 아주 골칫덩이들을 손볼 때에 군사적 압박을 하는데 그 전에 정찰기가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에 요번에 여기 온 게 그래서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못 바꾸죠, 그죠? 쿠바 혁명 주역인 라울 카스트로를 기소 때려버렸어요. 5월 21일에. 그러니까 군사적 압박과 동시에 정찰기를 보내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는 기소를 때려버리죠.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오줌을 싸고 있지 않을까. 이러한 똑같은 프로세스를 북한한테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목적은 중국을 압박하고 붕괴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쿠바를 60년 이상 제재했는데 쿠바 바뀌었어요, 여러분. 59년에 공산주의 정권 탄생. 김일성이가 45년에 실질적으로 북한을 점령했어요. 48년에 형식적인 뭐 건국 선포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리 뭐 오랫동안 제재하고 뭐 인권 머시기 하고 뭐 안 바뀐다 이거. 쓸어버려야 된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작전이라는 거죠. 그거를 북한한테 똑같이 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쿠바 보세요. 전기 다 지금 끊겼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이거 어둠 속에 걸어다니고 있어요. 북한도 저렇게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뭘 위해서? 중국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상황이.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이란을 폭격을 하고 있고, 최초로 이제 뭐 잠수함이 들어가서 때리고 뭐 이런 동영상도 뭐 공개하고, 이란을 지금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 이란전이 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아무리 이것들을 뭐 때리고 패도해서 중국이 지원을 하니까,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은 한쪽에서만 압박을 하니까 진핑이가 좀 개기네. 그럼 북한도 내가 한번 손봐봐. 이렇게 되면 시진핑이 이제 죽는 거지. 그래서 원래는 이란을 끝내고 한반도로 온다. 저도 그렇게 판단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카드가 많습니다. 양쪽에서 한번 흔들어줄까?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은, 뭐 재밌다기보다도 이거는 굉장히 살벌한 얘기인데, 이제 SBS도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 오전 10시에 발표할 내용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 10시에 어떤 해외 국가가 2020년 미국 대선에 개입했는지 발표할 것이다. 근데 그게 중국이냐 이란이냐 러시아냐 말이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그게 빅뉴스가 될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개입했다라고 발표를 할 거면, 만약에 이거는 그냥 하나의 어떤 그냥 추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고고도 정찰기가 왜 한반도에 왔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발표하기 전에 미리 한번 보는 거지. 얘네들 뭐 장난질하는 게 있는가, 군사력 도발하는 게 있는가. 중국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미국 대선에 누군가가 개입했다라는 것을 발표하게 되면 대응 파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